9번인데요. 공론장 조례 제정을 위한 주요 쟁점입니다. 우리가 같이 고민을 좀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주제입니다. 이게 글씨가 조금 작아가지고 자발적 공론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및 공공기관의 역할, 그 다음에 공론화의 공정성,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 다음에 공론화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제안자로서의 역할, 참여 여부 등에 관한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주민이 지자체 장애에게 공론화를 요청하는 경우에 요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민간기관이 주도하는 공론화 가능성과 조건은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보니까 저 5가지를 어떻게 다 논의해 이렇게 걱정되시죠? 그래서 이걸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45분이 참여하고 계신데 이걸 5개로 쪼개가지고요. 분인 토의를 하는데 한 분인당 저 5개 중에서 2개씩만 하는 거예요. 2개씩만. 한 조당 2개씩만, 저 5개 중에서 2가지만 논의해서 논의 결과를 올리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네, 5가지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할 거니까요. 다시 한번 논의 주제를 보여드릴게요. 그렇지. 아닌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1조. 네, 안녕하세요. 1조의 그 2가지 주제를 받았는데 첫 번째 주제가 자발적 공론장을 활성화 방안 및 공공기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주제는 이제 공론화의 공정성 뒤에 블라블라인데 저희는 시간이 부족해서 1주제만 충실하게 토론했습니다. 2주제는 그 2조가 잘 해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좀 얘기들이 핵심이 이 자발적 공론장에서 주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의 의식이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민간 협치에 기반해서 가야 되고 거기에 공무원과 주민 모두 자발적 공론장 활성화를 위한 교육이나 훈련의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시장의 책무에 조례 안에 시장의 책무에 권한을 운영위원회에 준다라는 어떤 권한을 운영에 위탁한다, 넘겨준다는 것을 좀 해야지 이게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역량 강화를 위해서 2가지 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지금 일단 그 채팅방에 정리해가 올리긴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조. 먼저 자발적 공론장 활성화 방안 및 공공기관 역할에서 좀 새로운 이야기라면 공공기관의 역할에서 이해가 상충되는 의제에 대해서는 전문 분야의 충분한 역할을 제공해달라. 그 다음에 공공기관, 특히 이제 기관장이죠. 포퓰리즘 의제 부분을 차단해야 되고, 그래서 시민 중심의 발제 부분, 의제 부분이 중요하고, 이렇게 그걸 중심으로 좀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지자체나 광역 단위의 사업비, 100억, 50억, 사업비를 기준으로 아까 공론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그렇고 또 인원, 500명, 300명, 100명 이런 인원 확정으로도 좀 고민을 해야 될 문제다. 이야기 나왔고요. 그다음에 자발적 공론장 활성화 방안에서 마을 만들기 같은 아주 구체적인 그런 주민 참여 합의부터 활성화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공론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실제 공론화의 경험 사례를 잘 접목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해가 상충되는 그런 구성원의 제척하는 건 필수인데 그래서 더욱더 외부위원 포함한 공론위원회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그때 이제 그러나 찬반이 대등할 때는 그런 이해 당사자 참여가 가능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준비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를 포함할 수 있으나 공론화 토론 과정에서는 정치인이나 당사자 참여를 배제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외부 네. 인사 참여로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토론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3조 네, 말씀 부탁합니다. 네, 그 채팅창에 일단 정리를 해서 올려놨는데요. 이 주제의 문제는 전반적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 추천위원회의 시민대표와 각 그 대표들, 또 지방의회 의원들의 참여, 뭐 여야가 각각 참여한다든가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고, 특히 공론화 결과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을 때 이것이 주민 소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뭐 선언적이라도 지금 당장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3주제는 지방의회의 역할인데요. 공론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전적으로 그 지방의회가 대의제 기관이고 또 집행부 견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준비 단계에서 집행까지 전반적으로 개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만 제한적으로 이제 여당을 대표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게 철저하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도로 가야지.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요소가 여기에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좋은 말씀이 좀 많이 나오네요. 네, 4조. 네, 4조인데요. 저희 소주제 하나밖에 토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내용을 말씀드리면은요. 공론화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거였는데요.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시 견제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뭐 10인 내외 의원회를 15인 내외로 상향 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의견도 주셨고요. 그리고 그 외에 법정 한도 내에서의 회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로 책정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 책정은 최대한 배정으로 참여율을 높여줘야 한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론장에 대한 이해를 의원 스스로도 높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마지막 5조 말씀 듣겠습니다. 네. 5조는 김윤정 선생님께서 고생해 주셨겠습니다. 네, 기록한 김에 그냥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그 4주제가 주민이 지자체장에게 공론화를 요청하는 조건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기본적인 사항은 그 이제 김영관 선생님 이하 그 앞부분에서 뭐 예산의 규모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그 사안에 대해서 논의되었던 것들을 좀 기준으로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으면 좋겠다.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 있어서 조금 더 논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갈등이 첨예하게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공론화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나 그다음에 정책 추진에 있어서 이제 뭐 공약이든 정책 사업이 되었든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그 사전에 공론을 통해서 검증을 해보는 것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제 요청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것. 그리고 주민의 다수가 공론을 요청하는 사안, 이거는 인원의 규모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들에 의해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셨고, 마을 단위에서 주민 주도로 그 지자체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5번째 주제는 민간기관이 주도하는 공론화 방안에 대한 것인데요. 일단은 공통적인 그 의견은 민간기관이 주도하는 공론화, 그 민간이 자율적으로 공론을 뭐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자체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견 먼저 주셨고요. 그리고 주민 주도의 공론 실행을 위해서는 이제 그 어떤 그 운영이나 실행 자체를 지원한다고는 해도 이것을 주민님들이 주도로 뭔가 할 수 있기까지는
이제 공론이 가능한 자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제 그 부분들이 상시적으로 학습되거나 아니면 경험의 기회를 갖거나 이제 전문화될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을 상시적으로 그 지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의견으로는 주민 주도의 공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 스스로가 신뢰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 있으셨습니다. 네, 추가로 그 공론화라는 게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낯설고 새로운 경험처럼 느껴지겠지만 실제로 일반적으로 저희가 주민 주도의 그 주민자치센터나 여러 가지 마을 단위, 군면 단위로 공론화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방안이 조례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신 의견을 정리하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말씀 주신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또 역시 자문위원들하고 논의를 좀 해서 보다 더 이렇게 개선하거나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다음번에 더 세련된 안을 만드는 데 활용을 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1토론은 여러분의 발표로 제1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 더 남았습니다. 제2토론이다. 지금 시간은 벌써 10시를 향해 가는데 그래도 이게 시간이 많은 부분이 서로 인사 나누느라고 막 한 30분씩 막 쓰다 보니까 논의는 사실은 조금 빈약한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2토론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오늘 이제 같이 확인을 했고 몇몇 부분에서는 조금 더 고민을 더 심화시켜야 될 부분을 여러분들도 발견을 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각 지역이나 정치적인 여건에 따라서 굉장히 조건이 다르죠. 따라서 현실 적응적인 내용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의회의 역할이라든가 시민사회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역마다 여건이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5가지 주제를 던진 거는 그 5가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여러분들한테 제기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는 고민을 하면서 내용을 지역 현실에 맞게끔 구체화해보자. 이제 그런 거고요. 네. 머리가 훨씬 더 복잡해졌죠. 자, 어쨌든 저는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졌던 제2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